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래 19분에 해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빨리 일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외우셨어요? 에이, 건강해지려고 왔어. 건강해지려고 왔어요. 그거 사람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꿈틀꿈틀거리는 그 욕망 안에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나? 잘 먹어야 돼. 왜 사람도 잘 먹어야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맞는 말이다 하는 게 뭐냐면 건강은 역시 뭐예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이거 다 찬성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까? 좀 뭔가 아시는. 자, 이게 이렇게 작동 나갔네. 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지식을 하나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혈액순환만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혈액순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운동. 근데 그거 할만해요? 자, 우리가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혈액순환 장애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혈액순환 장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 장애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특징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혈액순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혈액순환은 뭐가 있을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이 공통점은 혈액순환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관계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건강했죠. 많이 먹었죠. 운동 별로 안 했죠. 그래도 혈액순환 문제가 없죠. 그럼 나이를 먹으니까 왜 혈액순환 문제가 있지? 아니, 난 젊을 때 운동 안 해도 혈액순환 문제 없었잖아. 그러잖아요. 아, 그 나이 먹었는데 혈액순환 문제 있는데 그 운동 때문이야, 그만? 뭐가 이상하네. 이상합니다. 자, 혈액순환 장애는 나이와 관계가 있는데 이 나이도 어디와 관계가 있냐면 딱 45세쯤 되면 이 사람하고 조금 달라. 근데 운동을 좀 하시면은 45세가 아니라 50세까지도 혈액순환 장애가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야, 이상하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됐는데 왜 나이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까? 그 원인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좋잖아요. 네? 그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나이를 먹어서 없어져서 생긴 거라면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 했어요. 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젊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놀기도 많이 두고 나는 담배까지 폈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 응? 그러면 이게 맞단 말이야. 뭔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혈관이 손상되는 걸 보면 분명히 뭣도 같이 있냐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을 때는 이렇게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더 많이 있는 거야. 예?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야. 즉 뭐냐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이 더 많고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혈관을 그러면 보호하는 물질은 뭘까?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더니 산화질소라는 게 나왔습니다. 산화질소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면 세계적으로 그 말이 맞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없어서 생기니까 저걸 집어넣어주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맞는 사실이면 세상이 이 사람한테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줍니다. 세상이 노벨상을 줍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이죠. 이걸 주어요. 저걸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맞으면 좋은데 다 맞으면 좋은데, 자, 이게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산화질소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기체래. 기체, 그러니까 가스라, 공기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야, 그러면 산화질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상까지 주고놨는데, 그리고 우리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것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약으로 못 쓴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좀 더 연구를 해라. 자,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사실을 알았냐면, 우리가 산화질소를 직접 약으로 쓸 수 없으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을 약으로 쓰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라고 드시고 있는 것은 산화질소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뭘까? 산화질소 대사체.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 전구체를 먼저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사체를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사체를 먹어도 내가 뭘 먹는 거예요? 산화질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주 지식이 조금 얇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요새 뭘 먹냐? 보니까 좀 건강하게 생겼네. 물어보면 야, 산화질소 먹어. 그러면은 야, 산화질소를 먹는 게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대사체를 먹으면 산화질소 먹는 거 똑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뭘 먹고 있다? 대사체를 먹고 있다. 전구체하고 대사체 있는데 전구체하고 대사체 왜 대사체를 먹어야 되냐? 이거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전구체를 먼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전구체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 효과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동맥, 정맥, 림프관. 세 군데 관이 있어요. 이걸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간단히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에 대사체가 관여하는 거하고 전구체가 관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전구체가 관여하는 것은 녹색이고 대사체가 관여하는 건 노란색이야. 그러면 노란색이 많습니까? 녹색이 많습니까? 노란색이 많지. 녹색은 한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구체는 먹어봐야 산화질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대사체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지나가는 건 뭐냐면 저걸 알아야 저걸 또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내 혈관을 부시는 건 뭘까? 뭐가 내 혈관을 부시는 걸까? 뭐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무슨 경험하냐면 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혈관을 부시는 녀석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혈관을 부시는 녀석은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즉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 중에 제일 나쁜 놈 누굴까?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네. 야는 한 개, 야는 두 개, 야는 세 개. 고혈당이 가장 악랄해요. 그런데 사실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그냥 하나만 탈락 나온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위에 또 누가 있다라는 거야. 더 나쁜 놈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누굴까? 비만. 비만 밑에 누가 있냐면 쟤네들의 병사로 있는 거야. 네? 병사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중에 세 개가 나타나. 이걸 성인병이라고 불러요. 대사성 질환이 같이 옵니다. 네? 같이 옵니다. 얘네들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보호하는 뭐가 없어져요? 산화질소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 쓰리고가 공격을 해서 이거 여기를 부셔먹는 거야.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산화질소가 풍부할 때는 얘네들이 다 막아주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얘가 없어졌다.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없어서 그래? 체내에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체내에 산화질소가 부족한 것은 대사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대사체가 없기 때문이고 체내에 산화질소가 풍부한 이유는 대사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역할은 뭐 그럴싸하네. 이게 그럴싸한 게 아니고 대사체하고 대사체는 반드시 어떻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먹어서 부족해지고 안 먹어서 뭐가 생겼다? 안 먹어서 이게 생겼다는 거야. 안 먹어서 생겼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안 먹으면 정말로 생겨요? 네, 그럼 오늘부터 안 먹어보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자 오늘부터 너는 먹지 말고 너는 먹고 이렇게 실험하면 아마 다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실험을 해봐요. 사람을 갖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사는 마우스를 갖고 실험을 해봐요. 마우스를 갖고 실험을 해봐요. 자, 한쪽은 뭐냐면 대사체를 먹게 하고 한쪽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만이 생겨. 또 뭐가 생겨요? 고혈당이 생겨. 또 뭐가 생겨요?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는 거야. 더 놀라운 사실. 이게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얘가 2년을 살아요. 조그마한 생쥐 2년을 살아. 2년. 근데 이 녀석이 절반가량이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 남편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면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뭘 안 주면 됩니까? 대사체를 안 주면 돼. 일찌감치 돌아가실 수 있어. 여러분들 중에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대로 먹어야 돼.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나쁜 놈이 나오지 못하게 사마리수가 딱 막고 있는 거구나. 나 젊었을 때 이랬었구나.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떻게? 좀 부족해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삐죽삐죽 나오는 거야. 그래서 40대가 딱 되면 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얘부터 나와. 응? 얘부터 나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죠.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니까 분명히 하나씩 있어요. 다 있어. 네? 저요 이 상태인데 이미 다 얘들 나와 있어갖고 일 벌리고 있는데 지금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케어를 시켜버리죠. 이게 뭔 얘기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약으로 먹으려면 더 먹어야 돼. 내 혈관이 당뇨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당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원래들은 이 상태로 들어간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에서 보면 동맥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온몸으로 들어가고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하는 걸 수만이라고 불러요. 네. 자, 여기에서 몇 개 나왔어요? 6개. 자, 몇 개 들어갔어요? 3개는 어디 갔죠? 3개는 어디로 갔대? 3개는 어디로 갔냐면 이리로 들어가요.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여리로 들어가요. 근데 얘가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냐면 쓰레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도 같이.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 여기에 암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따와요. 여기 따오면 이게 림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 검사를 해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검사를 해요. 저기에는 면역계가 있습니다. 면역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검사해봐가지고 이거 이상이 없네 하고 오면은 다시 어디로 보낸다? 혈관을 보내서 내 몸을 밖으로 나가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혈관 다 안 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혈관하고
림프관하고 림프관은 서로 연결돼 있구나. 예? 그걸 알 수 있어요. 좀 웃기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반드시 뭣도 같이 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옵니다.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면역력이 떨어지겠지. 왜? 몇 가지 안 오니까. 예? 또 어떻게 되겠어? 노폐물이 제거가 안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치매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아니, 해도 참 너무하네. 림프순환이 안 된다고 뭔 치매가 다 걸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뭐 치매가 다 걸려?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해갖고 뭐 암이 걸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암은 많이 얘기 못 드리고 치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왜냐면 암은 그래도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치매는 이건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암을 죽는 게 나아 치매보다. 자기가 뭘 언지도 모르고 죽는 것 같이 슬픈 건 없겠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치매에 안 걸리는 분이 생겼어요. 자, 잘 봐요. 순환계 면역경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어떻게 처리해? 여기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림프관에서. 그럼 얘를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잘 하면 돼요. 순환계. 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혈액순환이 되는 곳에 다 뭐가 있다? 림프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을 전부 밖으로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실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우스입니다. 이게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치아가 있는 것 같죠? 이 안이 뇌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게 뭐냐면 뇌척수 얘기야. 네? 뇌척수 얘기. 이 마우스가 한 2년 사는데 1년 좀 더 오래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환이 안 돼. 교환이 안 돼. 이 척수액이 교환이 안 돼. 무슨 얘기냐? 이 안에 쌓이는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뭐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올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뭘 넣어요? 산화질소를 넣어보니까 교환이 탁 되는 거예요. 뇌척수액이 탁 신선하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인지력이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내가 조금 먹어보니까 인중이 개선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 있어요.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뭐냐면 피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게 예전하고 좀 달라.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마 아니 저는요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 주어진 양을 안 먹은 거야. 주어진 양을 안 먹은 거야. 잘 물어보셔가지고요. 자기 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 몸에 이렇게 대사체가 많이 있어요. 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당뇨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예? 얘가 잘 돌아가니까 뭐가 돼요? 림프순환도 잘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안 걸려요? 치매, 피로, 면역성도, 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부족해졌어요? 에노가 부족해지면? 에노 대사체가 부족해. 에노 대사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건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먹는 거야. 부족해졌다는 이유는 뭐예요?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걸 못 막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 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치매하고 암은 언제 걸린다? 45세 넘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이 치매 걸리는 거 봤어요? 아니 제 주위에 있던 사람 하나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살아도 막 살아가지고 이미 뭐가 됐다? 혈액순환에 망가진 사람만 가게 그러잖아. 혈액순환만 잘 돌리면 여러분들이 누구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 대사체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대사체는 두 가지 방법, 전부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사체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채소를 밥보다 더 먹어요. 또 이게 장에서 발효를 거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 장내 바뀌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네. 이 많은 양을 갖다가 장내 박테리아를 꺼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만들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발효 에모 대사체라고 불러요. 이런 기술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큰 통이 있죠.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먹을 양이 발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걸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버릴 건 버려야 돼. 버리고 나면 그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이따만이 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먹는 것이 되죠. 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늙는다는 게 뭘까? 노화가 뭐예요? 이거 정의 잘해야 됩니다. 설명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노화를 어떤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정의하면은 노화를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없어지는 것을 알아갖고 채워넣으면 돼요. 그렇죠. 체험은 되죠. 여러분 중에 오늘 내 노화가 왜 오는지를 여러분 오늘 부연듯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워넣는 방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산다는 건 뭘까? 오래 사는 건 뭘까? 장수는 뭐예요? 우선 노화를 역전을 시켜야 돼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뭘까? 노화를 역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뭘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배운 거 산활대사체를 배웠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건강하십니다.